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중요한 아주 좋은 기회들을 거의 잡질 못했고요. 그런데 예. 좋은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던 건 단순히 요르단과의 경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그리고 8강 호주와의 경기까지도 결과를 가져왔을 뿐 우리가 제한된 기회 속에서 결정력을 뽐내서 우리가 기록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사실 그 경기들도 우리가 졸전이라면 졸전이었거든요. 얼굴은 지금 괜찮지만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 이기고 싶었고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팀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 국민분들한테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고 저희 지금 선수들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감독님이 질책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안컵인데요. 우리나라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23위고요. 요르단은 87위. 일단 랭킹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자, 큰 숫자. 근데 우리는 0, 요르단 2, 0대 2로 우리가 참패를 했죠. 걔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야 똑바로 해야지 뭘 하자도 하고 공격수면은 슈팅 하라고 막 이러고 아무 자기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선수들만 보고 있냐고 감독이 선수들 요리해갖고 경기 터뜨게끔 만들고 뭐 전술적으로도 뭐 자, 박찬하 해설위원. 사실 요르단은 제 기억에는 지난달 일본하고 평가전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1대 6. 그러니까 일본이 6이었어요. 요르단이 패했죠. 이걸 감안을 하면 우리가 못한 겁니까? 요르단이 너무 잘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결과를. 일단 경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참극이 벌어졌다는 건 한 팀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거고 당한 쪽은 극단적으로 나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점수는 2대 0이었습니다만 단지 스코어가 2골 차이였을 뿐 내용을 봤을 때는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거든요. 지금 참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어느 점이 정말 이상했습니까? 오늘 경기에서.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모든 게 이상했고 그리고 이 요르단과의 준결승 4강 경기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크리스만 감독 부임 이후로 우려했던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걸어왔던 길을 봤을 때 우리 대표팀을 맡으면 우리 대표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 자명한데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2023년에 유럽 평가전을 시작으로 무실점 행진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A매치부터는 우리가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연승 행진을 내달렸습니다. 그런 결과에 가려져 있었던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물론 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우리가 불안한 출발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삐거덕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패하지 않았고 결과는 나름대로 챙겨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까지 무너져 내린 모든 문제점이 이 한 경기에서 집약적으로 터졌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가 특히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게 우리 대표팀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골대를 방향으로 날아간 슛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 유효한 슛이라는 거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가치를 둘 수도 있고 비중을 낮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슛이라는 것은 골대 안으로 향하는 슛이 유효한 슛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땅볼로 힘없이 굴러가서 골키퍼에게 안기는 공도 사실 유효한 슛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한 슛이 기록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았느냐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중요한 아주 좋은 기회들을 거의 잡질 못했고요. 그런데 좋은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던 건 단순히 요르단과의 경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그리고 8강 호주와의 경기까지도 결과를 가져왔을 뿐 우리가 제한된 기회 속에서 결정력을 뽐내서 우리가 기록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 경기들도 우리가 졸전이라면 졸전이었거든요. 자 보시면요. 조별리그 3경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2번 무승부인데요.
우리가 상대했던 여기 요르단도 여기 또 있네요. 그때 당시 무승부였어요. 근데 그 팀들의 현재 피파 랭킹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그 나라 축구의 전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86위, 87위, 132와도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6강, 8강 우리 다 연장전까지 가고요. 특히 16강은 이게 승부 차이 갔잖아요. 사실상 56위. 호주가 그나마 좀 높습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우리 팀에 그럼 선수들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보세요, 일단. 이 화면에 4명이 등장했는데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지금 유럽 프로축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단한 활약. 다른 표현은 한가닥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처럼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선수까지 있습니다. 혹시 그 앞선 경기들 다 120분 뛰고 승부 차이까지 했던 그 여파로 피로가 누적돼서 체력 때문에 혹시 실력이 안 나온 건 아닐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분명히 체력적인 요인도 크게 문제시 됐을 겁니다. 연장전을 2번을 치렀고요. 우리가 호주와의 경기가 정말 고비였던 건 역대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연장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전을 치르고 나서 다음 경기의 결과가 거의 다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1972년, 1988년, 2000년, 그리고 2007년부터는 지난 대회까지 매 대회 연장전을 했어요. 그런데 연장 치르고 나서 우리가 가졌던 경기에서 이겼던 적이 2015년 대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연장에서 많은 힘을 쏟아붓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건데 그런 체력적인 요인들이 발생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조별리그를 우리가 잘 치르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네.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도 되는 경기였거든요. 16강 진출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경기를 했는데도 예. 크린스만 감독은 주전 선수를 모두 다 투입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결과를 챙기질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16강전에 다시 한번 전력 두고 8강전도 마찬가지고 이 4강전까지도 큰 변화 없이 대회를 치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이번 대회의 모습을 보면 크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장점을 극소화시키고요. 약점을 극대화시키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장점을 극소화하고 단점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합니까? 크린스만 감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려를 했던 거고 이 4강까지 올라온 것도 그런 악전고투 속에서 선수들의 전력 투구 덕분이거든요. 예. 우리의 그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었더라면 4강이라는 성과도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선수들의 전력 투구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이 요르단과의 4강이었던 거죠. I'm not planning to do anything. I plan to analyze this tournament, go with the team back to Korea, and then obviously talk with the federation of what was good and what was not so good in that tournament. For me, it's normal to congratulate the other coach when his team was better in a game. You know, this is, I think that is a sign of respect towards Jordan or whoever team you meet and you get beaten by. You know, they deserved this win today. They were the better team. You know, but this is for me just totally normal. 제가 볼 때는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만 감독을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이제 경질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 여론 자체가 지금 들불처럼 끌어오르고 있어서 진짜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대한축구협회 내에서도 이 여론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국민적인 이런 여론이라든가 또 감독 경질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축구협회나 크린스만 감독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뉴스에서 이런 표현을 가끔 썼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었는데 크리스만 감독은 3가지 키워드 정도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역량 부족, 존중 결여, 태도 미달이거든요. 대단한 혹평이신데요, 지금요. 예.